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에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습관 운동 부족. 첫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5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 체중 증가가 쉬워집니다. 이는 다양한 만성질환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체중이 쉽게 늘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이처럼 운동 부족은 신체 기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의 발병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지내는 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중년층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하체 근육이 약해져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가 무너져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하루 중 활동량이 줄면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하지 못해 체지방이 쉽게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운동은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걷기는 별다른 장비 없이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속보로 걸으면 심폐기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골밀도가 낮아지고 근육량이 감소해 골다공증과 관절 질환 위험이 커지므로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동작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TV를 시청할 때 광고가 나오는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마다 자리에 일어나 허리를 펴고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습관 불규칙한 식습관. 두 번째 습관은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께서 제때 식사를 하지 않거나 과식을 하고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실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중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영양소 섭취가 고르지 않으면 각종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부터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끼니이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식사 후 급상승하게 되어 당뇨병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통곡물빵, 생채소나 과일 등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채소가 포함된 간단한 식단을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식품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많아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등에 포함된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조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조리에 시간을 조금 투자해 간단한 반찬을 만들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 쉬워지고 식사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신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과식을 하거나 폭식할 위험이 커집니다.
끼니마다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소량씩 자주 드시는 방법으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고르게 배치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주며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건강한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게 하거나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어 위장장애나 수면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자기 전 최소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식을 하더라도 속이 편안한 샐러드나 수프로 마무리하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며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반면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자연식 재료를 자주 드시면 필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고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 외에도 변비나 피로,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되 카페인 음료나 탄산 음료보다는 맹물이나 허브차를 권장드립니다. 결국 불규칙한 식습관은 50대 이후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며 가공식품 섭취와 늦은 시간 과식을 피하시면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세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부족.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질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체적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돕지만 장기적으로 분비가 계속되면 혈관과 신경계의 부담이 가중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위험을 높이고 면역세포의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염증성 질환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부정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의욕이 떨어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심리적 지지 기반으로 더욱 중요한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힘들어지는지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스트레스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긴장을 풀어주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시면 뇌파가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 홈가드닝,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요리, 그림 그리기 등 본인이 좋아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를 누군가와 나누고 공감을 받는다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쉽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차 한 잔을 함께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대처 능력을 키우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해결책이나 배울 점을 모색해 보세요.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격려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소진시키는 강력한 요소지만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 취미 활동, 인간관계의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병행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4. 네 번째 습관 수면 부족. 네 번째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와 생체 리듬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숙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몸과 뇌가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숙면 부족 시 다음날 컨디션이 떨어질 뿐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으며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수면 부족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뇌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이 쉽게 높아지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50대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 수면 부족이 다른 질환과 맞물려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패턴이 깨지면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끼쳐 야식 습관이나 낮 시간대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복부 비만을 유발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정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가 수면 사이클을 예측하고 숙면 준비를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조성하는 것도 숙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수면 단계가 얕아져 금방 깨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초콜릿에는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우유를 드시면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숙면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낮 시간대에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해두면 밤에 신체가 깊은 휴식을 원해 잠들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단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각성되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에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으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되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특정 고민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이게 하여 잠을 방해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50대 이후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같은 문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호흡 장애가 의심될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뇌와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으면 조기에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면 부족은 피로나 다음날 컨디션 저하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일정한 수면 습관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궁극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5. 다섯 번째 습관 음주와 흡연. 마지막 습관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간과 폐를 비롯한 주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술과 담배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분해되는데 50대 이후에는 대사율이 낮아 알코올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오래 유지되어 간세포에 손상을 줄 위험이 커집니다. 장기간 음주를 계속하면 간경변이나 지방간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간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주 횟수와 양을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도 크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를 선택하시고 물이나 안주를 함께 섭취하여 알코올 흡수를 늦추도록 하십시오. 만약 술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삼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금주 프로그램이나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 역시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가득하며 폐암을 비롯해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호흡기 질환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니코틴과 독성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운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은 50대 이후에는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가족 혹은 본인의 건강 등 금연으로 얻게 될 이점을 다시금 인식해보는 과정을 거쳐 보십시오. 금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부담스럽다면 니코틴 패치나 껌, 전자담배 같은 대체 수단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 또한 무해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니코틴 섭취를 완전히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보건소나 병원의 금연 클리닉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연은 폐 기능을 개선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혈압, 심장 건강, 피부 상태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시는 분이라면 이 두 습관이 함께 작용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음주 시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독성 물질이 더욱 빠르고 폭넓게 퍼질 수 있어 각종 합병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완전히 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단계적인 접근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빈도와 양을 줄이고 서서히 대체 습관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건강한 음료를 마시거나 담배 대신 사탕이나 껌을 씹으면서 흡연 욕구를 달래보는 식입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 건강이 무너진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와 흡연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면 심혈관 질환과 암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금연 후 일주일만 지나도 호흡과 기침이 상당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며 1년 뒤에는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50대 이후에는 술과 담배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줄이거나 끊는 것이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실천해 가면서 점차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이나 주변 지인을 통한 지원을 요청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과 에너지를 운동이나 취미 생활에 투자하시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한층 좋아지고 더욱 활기찬 인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50대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음주와 흡연까지 모두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지혜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